오늘 정태욱 교수님이 사이언스 대학에 와서 학생들과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저는 치리학부입니다. 그러니까 72년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대학을 입학하던 그 당시에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이과 출신이 그 당시에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과로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고문 2를 대학 입학시험에서 6대4로 출제를 하는데, 현대문은 6, 고문은 4. 이과에서는 고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고사를 이과에서는 문과를 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본고사를 그 당시에 보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신 문과에서 이과도 갈 수 없습니다. 미분적분을 문과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과 수학의 중심이 미적인데, 미적분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교차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런데 (12월) 말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쯤 갑자기 문과로 갈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문과로 시험을 봤는데 고문은 빵점 먹었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도 이제 운 좋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는 경북대학교가, 저희들 대학 들어갈 당시에는 전국대학에 1차, 2차 대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1차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2차 대학으로, 말하자면 정기대학, 후기대학 이런 식으로 나누었죠. 경북대학이 1차 대학이었어요. 경북대학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영대, 계대 이런 대구 다른 대학으로 가고, 그 당시에 경북대학은 한강 이남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이었고, 그리고 수재들이 모이던 대학이었어요. 지금 경북대학교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참 이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이 소멸되어 가는구나. 지방에 살려면 지방의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조금 우수한 애들은 대부분 서울로 가버리니까 지방이 자꾸 쇠락하고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아무리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해본들 지방대학이 살지 않는다.
지방대학에 살려면 그 지역에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지방에 있어야 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 지방에서 제공을 해야 지방이 살고 지방대학이 사는 겁니다. 1년에 1,000억씩 더 주본들 지방대학 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기원하면 전부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의 지방대학 살리기 그리고 이런 지방 살리기 운동 이것도 다 헛자가. 아무리 최근에 뭐 글로컬 대학 한다고 교육부에서 그러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분들 그거 되지 않는다. 점점 지금 대학 입학생들은 줄어들어요. 최근에 한번 보세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없어진다. 그 말 괜히 나온 말 아니에요.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경북대학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나중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거든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도 5.16 혁명 전에는 대구 경북의 GRDP가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 대구 경북의 GRDP가 대구의 GRDP를 따지면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자치단체 중에 17번째. 그럼 대구가 왜 이래 망했나? 울산 시민의 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가 왜 이래 망했나? 30년 전부터 대구는 기본적으로 섬유도시입니다. 섬유로 일어선 도시이고 섬유가 중심인 도시였는데 30년 전부터 섬유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섬유의 상징이 제일모직이잖아요. 제일모직이 지금 아마 그 이름 자체가 없을걸요. 섬유가 쇠퇴하면서 대구 경북의 대구의 함정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했어야 돼요.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대구 경북이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30년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산업구조를 대개편한다. 5대 신산업 중심으로 모든 정책은 그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구는 산업구조 개편 작업이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3, 4년 후에는 5대 신산업이 대구 산업의 중심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의 판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구 경북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대구 경북에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산업구조 대개편을 시작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지금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는 그런 단편 뉴스에도 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 하는 기업도 연구소를 대구에 두기로 하고, 판교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의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텔레칩스죠 아마, 그것도 판교에서 대구로 내려옵니다. 지금 아마 공장 부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산업구조가, 첨단 산업구조가 다 바뀌어야지 대구가 일어선다. 그럼 그렇게 바뀌려면 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꿈과 희망을 기업이 펼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사는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지금 대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어요. 내려오려면 물건 만드는데 우선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첨단 산업의 제품을 만들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오면 문화시설이 필요해요.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문화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수도권 못지않게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SRT 타고 전국에서 수서역으로 갑니다. 수서역으로 가면, 여러분 수서역에 가보면 삼성병원 셔틀버스가 와요. 수서역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으러 가요. 그 영남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호남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하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갈까요? 기껏해야 의사 만나는 게 1분일 거예요. 왜 서울로 갈까요? 지방의 의료의 수준이나 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서울의대를 못 가는 사람은 대구 경북에서는 부산에서도 그랬어요. 경대의대로 와요. 그만큼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고, 그리고 의료의 질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우리 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난센스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도 높여야 되고, 수도권 못지않는, 서울 안 가더라도 똑같은 문화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의료 환경, 이런 시설을 갖출 때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그리고 지방이 살아난다. 그럼 대구 경북에서 그 갖추는 첫째 조건이 뭐냐? TK 신공항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천공항이 소음이 많으니까 소음 피해 때문에 공항 옮기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전에 내 수성구에서 무소속 당선되고 난 뒤에 그해 9월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어요.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마 물류공항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한 거는 제가 했습니다. 이 공항이 단순히 동남아 가고 하는 그런 공항 만들어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지방에도 세계 전역을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있어야지 산업이 몰려든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수출은 전부 항공으로 합니다. 항공함으로 해요. 근데 첨단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뭐 기계, 뭐 자동차 이거하고는 다르죠. 조그마한 부속 하나가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그런 산업 구조거든.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그 첨단 산업의 그것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36% 정도가 항공화물입니다. 첨단 산업. 근데 36% 중에서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가요. 대구공항 저거는 0.1%도 안 돼요. 그러면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다 둬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기 못 맞추면 안 되거든. 시간을 다 두니까. 그럼 항공화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의 98.2%가 인천을 통해 나가는데 첨단 산업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부산선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로 인천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기업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그 수도권에 또 인재도 많잖아요. 그래서 TK 신공항을 만들 때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의 98.2%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물류 수송을 감당할 수 있는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물류공항 주변으로 첨단 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리고 대학과 협업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문화시설을 해줘야 된다. 의료시설을 높여줘야 된다. 그러면 대우는 위로 올라가죠. 얼마 전에 기업 유치하거나 모든 게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돼요. 수도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동시에 지금 갖추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항도 처음에는 활주로 길이가 짧았어요. 근데 그 활주로 길이 가지고는 동남아밖에 못 나갑니다.
지금 동남아 나가는 동천공항 그거 다시 옮겨본들 대구 경북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없고 기업들이 그거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주로를 세계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장거리 노선도 가능한 그 공항 구조로 지금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그거는 정지 작업을 다 해놨어요. TK 신공항이 생기면 유럽, 미주 모든 항공화물이 세계로 직접 수송 가능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 똑같은 장거리 운항 노선으로 지금 설계 구조는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만드는데 정부하고 참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정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그 주변에 공항 주변에 공항공단을 만들어야 돼요. 첨단 산업단지를. 근데 군위가 그 이제 대구시가 됐기 때문에 군위까지는 우리가 한다. 그래서 300만 평 정도 첨단 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고 난 뒤에 공항 건설과 동시에 첨단 산업단지 하면서 기업 유치를 이제 이렇게 오면 너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군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803 밑을 뚫어가지고 관통도로를 만들면 15분만 하면 대구시와 군위가 연결됩니다. 지금 거의 1시간 걸리죠. 그래서 803 관통도로를 민자로 뚫어라. 그게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면 아마 20년이 더 걸릴걸요? 한 20-30년 걸릴 거야. 그러면 늦다. 그 민자로 시작하면 그게 5-6년 내에 가능하다. 공항이 개항과 된 것 동시에 그거는 8호선 관통도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라. 그것도 지금 연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하고 이제 민자 신청을 받을 거예요. 첫 질문이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구 경북에 좋아지나요? 내 설명 쭉 그거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항공물류를 통한 대구 발전은 좋아지겠지만 실제 제주나 동남아 여행 등 공항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불편은 커질 것 같은데 군공항 기능만 제거하고 민공항 동촌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어려운가요? 이건 대학원생답지 않는 유치원생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민선 1기를 넘기는 동안 대구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기사에서 접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일비를 평일로 바꾸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1만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위에 앞서 언급한 분야 외에 데이터 분야에 활용해서 최초의 지방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너무 흔들어놔서 이제는 더 흔들 필요 없고 발표하는 정책만 차분히 수립하고 진행해도 앞으로 한 5년가량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 같이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인력으로 투입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가장 높이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태욱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 좀 가르쳐주고. 대구시의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앞으로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 산업 시대가 되니까.
5대 신산업도 결국 데이터 산업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런 유망한 기업이 유치되면 좋겠다.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직원들이 써준 거 내가 한번 읽어볼게.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모빌리티, 로봇 등 기존 제조업과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산업을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수성 알파시티를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과기부와 2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발표를 했죠? 과기부 2차관이 내려와서 저하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과기부 2차관이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왔지 않나? 그지? 장관급으로? 그 친구가 우연히 내 대학 후배가 돼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내한테 죽는다. 그 약속을 다 지키고 갔어요. 그 1차로 그 연말까지 1조 2천억 투자 사업은 공동으로 할 겁니다. 현재 하버드대, IBM 리서치센터 등 글로벌 유수의 대학 연구센터들이 예타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게 이제 과기부가 하는 수성구에 하는 그 디지털 산업센터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특히 데이터 분야 특화를 위해 이름 만들면 다 하는 대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야들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통과시켜서 수성 알파시티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업이 집적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이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방금 답변서에는 경제국장입니다.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의문이 있으면 경제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구의 2차전지 기업들이 열심히 유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 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사업 유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사업 유치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리 발표하고 하면 그냥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하고 합의돼서 MOU 차일 단계에 가야지 공개가 되고 할 겁니다. 대구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국내 1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은 텔레칩스가 이제 대구로 이제 판교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가 대구에 거점 연구소를 두기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들어올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코딩을 해보셨나요? 코딩이 뭐예요? 코딩은? 야도 모르는 모양이네. 코딩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걸 코딩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코딩 언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가 문과 출신이라 시대에 맞춰 취직을 하기 위해 코딩을 배우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코딩 안 하고 문과에 취업 잘할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들어 주실 이 솔직한 질문이지. 그럼 이거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을까요?
AI 분야 외로 가면 되지 뭐. 결국 이게 AI 분야죠. 예, 예. AI 분야 말고 가요. UAM도 있고 지금 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하는 거 안 가봤죠? 응? 빨리 엑스포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엑스포 가봐요. 내일이라도 주말이라도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여태는 대구시 주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공동 주관으로 해서 대구시 행사에서 대한민국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커졌어요. 한번 가보시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세계 유망 기업들도 다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취업 잘할 수 있는 대구시를 나 문과 출신이라고 했지. 나 이과 출신이라고 했지. 근데 대학은 문과를 나왔거든. 예? 그래도 나 졸업하고 첫 취직한 데가 연합철강입니다. 철강사업소에 취직을 했어요. 1년밖에 안 했지만. 시장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 나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의식을 하니까 그래. 나이를 의식하니까 그래. 나는 나이를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이를 의식해서 행세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꼰대라고 그러지. 난 그렇게 살잖아요. 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40이 둘 다 이제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42이죠. 그래 됐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주고받아요. 자기 일상에 대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죠. 큰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서울에 잠실에 집이 있는데 잠실 2단지에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아시아 선출했고 회사에 갔다 오면 9시 반 되면 본가로 가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만 그거 뭐 길에 많잖아요. 그거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11시 반까지 놀다 가요. 나이를 의식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위계질서를 의식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소통이 안 되죠. 우리 아들들은 자기 엄마한테 못하는 말을 나한테 다 해요.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책 찾고 소통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곧 꿈은 이루어진다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내년 되면 70이야. 그런데 항상 꿈을 꾸며 살아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항상 꿈을 꾸며 살아요. 그래서 가치관 여부를 떠나서 인생에서 꿈이 사라지면 그 다음 가는 길은 저승이야.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꿈꾸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후한돼도 좋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회 어딜 가나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신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한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에 답이 나와 있네. 거짓말하지 말면 돼.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돼요. 나는 거짓말이 할 순간이 닥치면 말을 안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 이 말을 했다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럴 때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그건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순간은 있어요. 그럴 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악의를 갖고 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계속되면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속 편하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다. MBTI 또 이거 묻는데 나는 엄격한 관리자라고 지난 대선 때 조사를 하면서 그래 나왔어요. 기자들의 응답에 매우 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의 책임은 언제나 져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답변에 노하우가 있다면 나중에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만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매우 승승장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가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 오래 가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주실 조언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대학에 남았어요. 대학 교수로 갔어요. 저희들 때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은 뭐 석박사 이런 거 안 했어요. 대학원 가서 석사박사를 받는다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대학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을 정치 일기장처럼 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우고 싶은 일기는 없으신가요? 일기는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흑역사도 많은데 그런 흑역사는 없으니 이제 부끄러운 거는 잘 안 쓰지. 잘 안 쓰죠. 페이스북이 생기고 난 뒤에 정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정치를 할 때에는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래야지 기사가 됐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나오고 난 뒤에는 뭐 그 질의응답 할 것도 없고 내 생각을 페이스북에 딱 쓰면 그게 바로 10분 내 기사가 돼서 쫙 깔린다.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니까 왜 대구시정은 안 하고 중앙정치에만 그래 관심이 많느냐. 중앙정치가 잘 돼야 대구시가 잘 됩니다. 중앙정치가 엉망인데 대구시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중앙정치에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당의 당대표를 2번이나 했어요.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5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나처럼 경남에서 2번 하고 대구에서 지역 바꿔가지고 한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전부 제자리에서 삼선하거나 뭐 그래 했지. 지역이 바뀌면서 2군데나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라 전체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 갖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면 돼요. 페이스북 쓰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핸드폰 잡방 가지고 쓰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걸 수정하고 뭡니까 철자법이 틀렸다 그런 거 그거 고치는데 한 5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한 20분 하고 근데 하루 24시간인데 그 30분 그거 할애한다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더나 뭐 관심이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대구시장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구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납작만두, 찜갈비, 뭉티기.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나 라면을 제일 좋아해. 라면을 좋아하고 점심시간은 구내식당에 갑니다. 저녁은 집에 가서 각시하고 둘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되고 난 뒤 1년 반이는 1년 한 3개월이 됐는데 밖에서 밥 먹자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점심 먹자는 사람도 없고 저녁 먹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점심 때는 기숙사 우리 구내식당으로 가요. 그 저녁은 집에 가서 이제 각시하고 둘이서 밥 먹죠. 근데 밖에 나가서 먹어봤어야지 뭘 납작만두, 찜갈비, 뭉티기 먹어봤어야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난 밖에서 잘 식사를 안 합니다. 시장은 국회의원 때하고는 달라가지고 국회의원 때는 그러지 않았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밥도 사주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시장이라는 직책은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대구시의 모든
도시계획이나 정책이나 이걸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밖에 나가서 저녁에 외부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또 주말에 따지 골프 치고 또 술 마시고 이따짓 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뻔하게 공정한 집행에도 나하고 특별히 술 마시는 사이다, 골프 치는 사이다, 또 같이 노는 사이다. 그래 돼버리면 시민들이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시장되고 난 뒤 1년 3개월 동안 외부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안 합니다. 술을 안 마십니다. 골프도 같이 안 쳐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경우는 시청으로 오시면 차 한잔씩 다 대접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외부인의 눈에 의심이 살만한 그런 행동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점심은 구내식당 가고 저녁은 퇴근해서 각시하고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공직생활 한 40년 하면서 몸에 밴 겁니다. 질문 답변 다 했어요. 그거 다 했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면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옆에. 안녕하십니까. 식품자원경제학과 김민호라고 합니다. 시장님 벌써 3번이나 뵀는데 언제 작년에 그 경북대 오셨을 때 한번 뵀었고 올해 유시빈 작가님과 백분토론 직접 방송했었고 오늘 3번째인데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와 군위군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군위군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지역이 합침으로써 얻는 시너지도 많을 건데 그럼 이제 대구시와 군위군의 사례를 봐서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점을 알아가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합천군 인구가 26만이었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5만밖에 되죠. 대구 주변에 청도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구가 도시로 다 몰려들고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는 이제 우선 대도시로 몰려드는 인구 이 사람들도 줄어드는 거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가 출산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이란 가장 큰 대전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근데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그래요. 지역에도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야 돼요. TK 신공항 만드는 목적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책 그대로 가면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서울로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건 못 막죠. 대구에 있어도 서울 못지않게 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지 대구에 있는 거지. 내가 대학 갈 무렵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서울대학 의과대학하고 갈 실력이 좀 딸리면 연대 세고 나서 의대 안 갔습니다. 그 당시는 등록금이 비싸서 경대 이대로 다 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문과로 바꿔가지고 경대 의대를 못 오고 법대로 가버렸는데 그렇게 가야지 내가 길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방소멸 이야기하는데 지방소멸을 막을 게 아니라 지방에도 그만한 여건을 갖춰줘야지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야.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좀 하면 달라지지. 또 아따 이거 계속 이쪽 마이크 좀 줘라. 안녕하십니까. 중간중간학과 2사학번 신임문이라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 격차만큼 이 문화 격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사람들이 이 유명 가수 콘서트 한번 보려면 수도권 사람들보다 돈과 시간을 더 투자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보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요즘 유명 가수들 대구 많이 내려오는데 근데 가들 부르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예? 며칠 전에 54단에 장병위문공연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유명한 걸그룹들 장병위문공연 가면 남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여성 유명 가수들만 불렀는데 그거 와서 보면 되지. 지금 대구에 그게 많아요. 그리고 대구에 이게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못지 않습니다. 대구 오페라. 그리고 대구에 이건희 전 회장이 북구에 거기 오페라 전용 극장을 지어주는 바람에 그 시설은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페라 하고 있어요. 그거 가서 보세요. 그런데 나는 외국어가 서툴러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장윤정이 나오면 한번 보고 이찬원이 나오면 그래요. 또 예. 서울 안 가도 그런 공연은 대구 많이 해요. 많이 찾아보세요. 자, 예. 제일 뒤에 마이크를 갖고 와세요.
크게 목소리를 하면 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사업과 학생이어서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연구도 많이 있고 상상을 해본 것도 연구에 대해서 많다고 논문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공공 데이터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시나 대구시청, 대구시 기업들의 데이터를 대학원에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이용해서 저희가 연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AI를 꺼내서 가면 데이터가 사용할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비밀 때문에 그렇지. 안 하고 공공기관만 대구시나 이런 데서 이제 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 사용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대구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개인 비밀을 사무실로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거래소를 대구시가 좀 열어준다라든지 대구시가 공공 데이터도 그 있는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수준을 벗어나가 좀 가공해가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 같은 건 필요하다 뭐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같이 찍으시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다 끝났어요. 총장님이 들어와서 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우리 학생들 사진 찍어야 그 정도 할까요? 예. 네, 됐어요. 그냥 여기 앉으시고 여기서 저 그러니까 절로. 네. 자, 우리 여기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바로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